2011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3부작 혹성 탈출이 시작됐는데 네. 이제 마지막 편 종의 전쟁의 짧은 부분을 보셨고요. 네. 근데 전작을 다 못 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시리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 작들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뭐 당연히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 보러 가신다면 적어도 이전 작품들의 줄거리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이 3편 종의 전쟁에서는요. 전작들을 혹시 본 관객이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 2편의 간략한 줄거리가 자막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원래 혹성 탈출 원작 1958년에 개봉했죠. 불시착한 우주 비행사가 뭐 말을 하는 유인원을 만나면서 여기가 어디인가 찾아 헤매는 행성 장면이 나오는데 네. 알고 보니 그곳이 미래의 지구였더라 하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으로 파장을 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이 원작 이야기의 이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퇴화했고 유인원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려고 2011년부터 프리퀄 3부작이 시작했고요. 이번에 개봉한 3편 종의 전쟁은 시리즈의 마지막이죠. 주인공 시저가 가족을 잃은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을 느끼다 보니까 지난 1, 2편 때보다는 굉장히 인간과 더 닮았다, 인간과 더 비슷해졌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프리퀄답게 원작과 이어지는 장면들이 영화 곳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즈 전체의 팬들은 굉장히 좀 색다른 재미를 느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좀 인상이 남는 건 시저가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말도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만약에 유인원이 진화를 한다면 우리 인간처럼 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근거가 있는 궁금증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 유인원 시저 아까 앞서 잠깐 소개가 있었잖아요. 네. 침팬지인데 침팬지가 뭐 가위바위보 할 수 있을 그러게요. 정도, 네네. 뭐 언어가 소통이 어느 정도 된다, 뭐 지능이 4살이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에서는요, 이 영화 1, 2편 내용을 보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미안 플루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유인원들이 이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 이 바이러스가 원래는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백신인데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은 죽이게 되고 유인원에게는 지능을 높였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유인원들의 지능,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진화가 이루어질까? 정답부터 말하면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아하. 네, 인간이 뭐 침팬지, 고릴라, 뭐 오랑우탄과 같은 대형 유인원 안에 속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과 침팬지의 유전적 차이는 1.2%에 불과할 정도로 같이 유사하죠. 예. 그 2%도 안 되는 이 유전적 차이는 하지만 700만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영화의 설정처럼 단 한 개의 바이러스가 갑자기 사람을 뭐 퇴화시키고 유인원을 진화시킨다 이렇게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영화를 함께 보고 과학적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사회가 함께 열려서 저도 다녀왔는데요. 인간의 생존 경쟁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종의 전쟁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뇌 용량을 키워온 인류의 조상 이야기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현장에서 오갔습니다. 이 영화 속 유인원에 대한 진화에 대해서 이 최연석 과학교사의 설명이 한번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상의 설정에 보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유인원이 그 인간에 가깝게 진화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힘들고요. 그래서 진화의 과정을 되돌린다면 인간은 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워낙 많은 요인들이 반복을 거쳐서 인간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요인들을 한꺼번에 바이러스가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렇죠. 인간 대령이 영화적인 자신의 가족을 죽인 걸 알고 난 이후에 그 분노를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네. 뭐 대사에서도 나왔지만 눈빛이 뭐 거의 인간과 흡사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예. 영화를 보면 누가 인간이고 또 인간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하거든요. 이 침팬지 시저가 표정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이 사실적인 표정 연기, 사실은 이 혹성 탈출 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 건데 네. 시각 효과 기술, 모션 캡처 덕분입니다. 모션 캡처 하면 저는 골룸이 떠오르는데 맞아요. 이렇게 센서가 달린 옷을 입고 배우가 연기를 하면은 그걸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영상으로 구현하는 그런 기술이죠. 네, 맞습니다. 이 과거에는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어떤 몸집에 의해서 그 센서를 파악하는 모션 센서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혹성 탈출 시리즈에서부터는 이 시각 효과를 담당한 웨타 디지털이라는 업체에서
좀 더 남다른 기술을 보였는데요. 뭐 블루나 그린 스크린에서 배우가 단일 동작을 연기해서 데이터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야외에서 움직임 전체를 캡처하는 퍼포먼스 캡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이 제작진들이 페이셜 애니메이션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정확하고 세밀한 표정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저의 어떤 표정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왔고 네. 또 3편에 들어와서는 입체적인 캐릭터가 된 시저의 뭐 분노, 좌절, 복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도 앞서 말했던 이 페이셜 애니메이션 기술 덕분입니다. 유인원이 이 사람과 서로 얼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모션 캡처만 한다고 해서 이 표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대요. 네. 그래서 이 유인원 특유의 움직임,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눈썹을 좀 덜 움직이고 턱이나 입술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각도들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프로그래머화했고요. 그래서 배우의 연기와 이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웨타 디지털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기술 감독이 있어요. 임창희 기술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모든 배우들이 이제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실제 연기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촬영을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해졌던 이유가 저희가 사용한 그 라이브 퍼포먼스 모션 캡처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공간이든지 가서 배우들의 연기를 정확하게 그 모션을 캡처해서 데이터에서 컴퓨터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 문제를 굉장히 크게 해결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단순히 행동이나 표정을 잡는 게 아니라 모션 캡처로 더 영화를 사실적으로 만들었는데, 자, 그럼 양 기자가 뽑은 그 영상을 봤고요. 과학 팩트 점수를 좀 알아볼까요? 네, 함께 보시죠. 영화 혹성 탈출 종의 전쟁. 진화한 유인원 인간의 오만함에 경종을 울리다. 과학 팩트 별점 4점입니다. 네, 역시 과학적인 기술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그랬는지 오늘 팩트 점수 굉장히 높았는데 네. 저는 앞서 양 기자가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말도 참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보는 내내 사실 그 어떤 인간성은 정말 누가 설정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요. 예,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댓글 댓글 쉬어. 쉬어.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댓글 일발 장전. 영전 발사. 발사 해 예이캣 쥐 이런 야이 삐 하면 동작 그만. 그만 10분간 휴식. 실시간 이용해서 컵라면 먹어도 되겠습니까? 예, 댓글 할당량은 다 채웠습니까? 예, 채웠습니다. 예, 그럼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예, 먹읍시다. 예. 예, 세훈아 어서 김치 좀 찢어줘라. 찢어가지고 딱 분열시켜. 딱 먹기 좋게 어? 쫙쫙 분열시켜. 원장 같이 왔어요. 아니, 보고 싶어서 옆에 없으니까 허전해서 한번 날려본 거야. 옆에 있을 땐 든든했죠. 아우 죽였지 알잖아. 모르는 사람 없지요. 뭐 녹취록도 다 떴는데. 그러니까 그 언제 댓글 부대 요원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 쫑파티 한번 해요. 그치?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는 건 좀 그래 그지? 흐지부진 안 되지. 제대로 수사해야지. 쫑파티 하면 오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갑니까? 아 그렇구나. 마음만 보낼게요. 혼만 그러니까. 소울만 통하면 되지 뭐 우리가. 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생존해 있는 그 댓글 부대 요원들에게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달라고 부탁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댓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댓글 네. 들어갑시다. 예. 바로 안 하는 바로. 아니 그냥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MB님 측근 쪽에서 한마디 하셨던데요. 그랬나? 그 댓글 부대 여론 조작 선거 개입 그 문제 때문에 아 그렇지 우리 애들이 한마디 했지. 뭐라 그랬지요? 선을 지켜라. 아하. 이런 식의 정치 보복 옳지 않다. 우리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선을 지켜라. 응? 정권이 100년 가는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재밌다. 말 잘했지? 거울 보고 한 얘기예요? 에이. 가끔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도 재밌긴 하지. 아니죠. 그거 아니지. 그거 자꾸 정권이 100년 가는 걸로 착각했었죠. 내가? 많이 했었지 뭘. 티나? 많이나. 티나면 좀 가려줘. 못 가리지 나는. 왜? 힘이 없어 내가 이제. 아, 왜 힘도 없냐. 아이, 진짜. 난 이제 내 앞가림도 못 하는데요 뭘. 이제는 앞가림 못한다고? 예. 원래도 못했잖아, 앞가림. 티나? 많이 나. 아휴.
하여튼 어떻게 좀 해봐. 누구 좀 시켜봐. 선 좀 지키라 해 좀. 근데 당최 뭔 선을 지키려는 건데요, 그게? 뭐 랜선? 뭐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아이 진짜. 엠비님은 도대체 어떤 선을 지켰는데요? 난 선을 지켜서 강을 팠고. 아이고 저런. 헬스 얼마까지 가능해? 가능한 선 물어봐가지고 이 선까지? 그래 선 지켜. 그래 그럼 22초 쫙 봐라. 이렇게 한 자원 거 아니야? 외교도 그렇지. 수십 조를 그냥 깡통 만들고. 깡통 더 만들 수 있었어. 그러나 선을 지킨 거야 내가. 아이고 장하시네요. 맘만 먹으면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았는데 내 선을 지키다 참은 거 아니야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제일 많이 넘은 게 누굴까요? 티나? 많이 나. 나만 티나? 그러면 나도? 많이 나야. 아, 선이란 거 자체가 없었으면서 뭘 그래. 이 선 저 선 넘지 말아야 될 선 막 넘나들었잖아. 알면서 뭘 그래?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요점은 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지키려는 거지. 법. 선거 개입, 여론 조작, 불법, 탈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선 타령을 그렇게 하고 난립니까? 개갈 안 나게. 아니. 범죄 수사를 할 때 선을 지키면서 해요? 법을 지키면서 하는 거지. 지금 누구 편을 들어? 내가 외로워서 그래. 에이 진짜 이 코너 끝나면 퇴근할 거죠. 당연하지. 그게 싫어 나는. 못 가잖아 나는요. 그래서 그래요. 암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많죠. 많지. 우리 당 식구들부터 해서 많어.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겠지. 어째서? 공범자들이니까. 공범자. 뻔한 거 가지고 뭘. 그래도 꿋꿋하게 메고 나야 돼. 한여름에 모기 때려잡을 때도 작년에 빗발린 거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냐? 모기에게도 모기의 쌀이 있다. 쌀을 지켜라. 이런 식의 어떤 워딩을 가져가야 돼 우리는. MB님 텄어요. 발버둥 칠수록 구린내만 더 진동을 하니까 안타깝네요. 지희치님? 예. 나 퇴근한다. 아이, 나 오늘 쇼핑하기로 했어. 아유. 호텔 가서 밥도 먹고. 가야 돼. 또 오늘 복날이니까 오늘 뭘 먹지? 호텔에서 어떻게? 그러면 통닭 있는 먹을까? 동안 즐기시고 다음에 2011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3부작 혹성 탈출이 시작됐는데 네. 이제 마지막 편 종해 전쟁의 짧은 부분을 보셨고요. 네. 근데 전작을 다 못 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시리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 작들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뭐 당연히 이해가 좀 어려울 수 네. 있고요. 그래서 만약 보러 가신다면 적어도 이전 작품들의 줄거리 정도는 조금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이 3편 종의 전쟁에서는요. 전작들 좀 색다른 재미를 느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좀 인상이 남는 건 시저가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말도 너무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만약에 유인원이 진화를 한다면 우리 인간처럼 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근거가 있는 궁금증인지 궁금한데요. 네, 이 유인원 시저 아까 앞서 잠깐 소개가 있었잖아요. 네. 침팬지인데 침팬지가 뭐 가위바위보 할 수 있을 그러게요. 정도 네네. 뭐 언어가 소통해야했고 유인원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려고 2011년부터 프리퀄 3부작이 시작했고요. 이번에 개봉한 3편 종의 전쟁은 시리즈의 마지막이죠. 주인공 시저가 가족을 잃은 분노, 슬픔 이런 감정들을 느끼다 보니까 지난 1, 2편 때보다는 굉장히 인간과 더 닮았다, 인간과 더 비슷해졌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프리퀄답게 원작과 이어지는 장면들이 영화 곳곳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즈 전체 팬들은 굉장히 어느 정도 된다, 뭐 지능이 4살이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화에서는요, 이 영화 1, 2편 내용을 보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시미안 플루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유인원들이 이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네. 이 바이러스가 원래는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백신인데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사람은 죽이게 되고 유인원에게는 지능을 높였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유인원들의 지능,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진화가 이루어질까? 를 혹시 본 관객이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1, 2편의 간략한 줄거리가 자막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원래 혹성 탈출 원작 1958년에 개봉했죠. 불시착한 우주 비행사가 뭐 말을 하는 유인원을 만나면서 여기가 어디인가 찾아 헤매는 행성 장면이 나오는데 네. 알고 보니 그곳이 미래의 지구였더라 하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으로 파장을 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이 원작 이야기의 이전,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